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주당 1,900원이 넘는 파격 특별 배당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한 그런 상황인데요. 개장 이후 2.8% 약세로 출발했던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가 2%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서 올해 실적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 집중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지난해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 기자. 네. 먼저 실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확정 실적은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일단 연간 기준으로 좀 보면은 지난해 매출액은 236조 8,0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조 9,939억 원으로 각각 역대 세 번째와 역대 네 번째 실적입니다. 먼저 4분기 걸로 좀 보더라도 매출액은 61조 6,615억 원, 영업이익은 9조 47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78%, 26.35% 증가한 수치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미 연초에 저희가 예상 실적들을 좀 봤었기 때문에 이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고 시장에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부문별로가 나오면서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부문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LG가 왜 나옵니까? 디스플레이 쪽만 좀 합격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쪽은 스마트폰 판매 증가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래서 네.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나머지 반도체라든가 모바일, TV 가전 쪽은 다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특히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는 거의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냈었는데 4분기에는 3조 8,500억 원이었거든요. 이것은 서버용 디램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 환율의 움직임이 다소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실적보다는 결국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일 텐데요. 네. 이 삼성전자는 분기별로 배당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네. 근데 지난해 4분기 배당금이 주당 1,932원입니다. 역대급이거든요. 네. 이런 배당은 삼성전자에서 별로 보신 적이 다들 없을 것 같은데 네. 기존의 결산 배당금 늘 줬던 게 주당 354원인데 여기에 이제 특별 배당 1,578원이 이제 플러스가 된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걸 약 1,000원 정도 안팎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네. 1,500원대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배당이다라고 네.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총액만 13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리 2,000원, 3,000원을 배당해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간 배당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신주주 환원 정책을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기본 틀은 지난 3년의 그 기본 틀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게 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 50%를 60, 55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기대들을 많이 했었는데 유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이 규모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50%를 유지를 해도 배당금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게 좀 있고요. 또한 일단 연간 배당액이 기존에는 9조 6천억이었는데 여기서 2천억 원을 좀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삼성전자가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잉여 현금 흐름 얘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저게 뭘까? 재무제표에서 쉽게 볼 수 있나 싶으실 텐데 네. 이게 재무제표에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이게 계정이 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각자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이 번 돈 가운데서 세금이라던가 비용, 그리고 설비 투자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인데 남은 돈의 50%는 주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네.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속보가 나와서 실적 발표 잠시 좀 언급해드리면 현대모비스 원래 예상치는 영업이익이 6,673억대로 이제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발표된 것은 1조 8,302억으로 지금 실적 발표가 돼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7,023억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7% 이제 상승한 그런 흐름을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36조 원대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1조 8,302억으로 지금 전년 대비 22.4%가 상승한 것으로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사실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경쟁사를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설 투자 확대 얘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이슈 때문에 네. 특별 배당 뭐 이거에 대한 이미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주면서 또한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 어딘가에서 중심점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이 실제로 많이 읽혀졌는데요. 일단 특별 배당을 좀 깜짝 배당을 함으로써 시장의 네.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맞춰줬고요. 또한 그 잉여 현금 흐름에서 50%는 유지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 절대 금액이 커지면 그 비율이 같더라도 배당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잉여 현금 흐름의 실적을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재무제표를 뒤져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그냥 삼성전자가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주주 환원 재원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춘 네. 거라고 또 할 수 있겠고요. 네.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 전략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M&A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은 하면서도 이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M&A와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걸 오늘 밝히면서 그 고민이 그래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을 주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그런 어떤 그 연초에 그 대표의 그 어떤 포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좀 지켜보신 분들 계셨을 텐데 지금 현 상황은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향후 실적에 대한 얘기도 사실 궁금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지혜 기자. 전망 낙관적이죠? 네. 네. 삼성전자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주력 부품 그 섹터는 이제 반도체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03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든든한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분기만 하더라도 메모리 쪽에서는요, 뭐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다 보니까 모바일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구축 그리고 구매 수요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대면 시대는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도 많이 또 구매하시죠.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1분기는 달러 약세나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신규 라인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이 설비 투자나 뭐 공장 증설할 때 초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영향 하에서 4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일시적인 비용 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그 판단이었습니다. 네. 또 파운드리 사업 쪽은 4분기에 또 최대 매출, 작년 4분기 그 매출을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 5G 시대가 가속화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미세 공정 쪽에서는 설계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0나노 기술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뭐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그 양대 산맥뿐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데 전 공정의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는 일어날 것이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좋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에 올해 시장이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적 전망치 궁금해하셔서 찾아봤는데 네. 이게 분기 이익으로 보면요. 올해 3분기부터 반도체 이익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만 하더라도 51조 원을 예상하는 증권사의 분석도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 측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4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D램과 낸드 모두 전반적으로 수요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또 시장 1위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탄탄히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단 이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 재확산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재현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느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지금 지난해 730억으로 영업이익이 78% 감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분기는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이해라 기자. 네. 사실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문만 따로 놓고 봤을 때
그 대만의 TSMC라든지 인텔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3위권으로 네. 밀려났다는 그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이 연간 기준으로 18조 8,100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인텔 그리고 대만의 TSMC에 이어서 이제 3위 정도 영업이익만 따지고 봤을 때 네, 그렇게 네. 되는 건데요. 인텔은 사실 삼성전자가 2017년, 18년 반도체 호황기라고 얘기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네. 네, 문제가 되는 것은 TSMC가 이 파운드리 부분을 아주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성장 가속화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TSMC가 맹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구조를 또 살펴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TSMC가 추격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에 비해서 메모리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뭐 낸드라든지 디램 쪽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생산을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주기를 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 변동에 따른 부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자체로만 봤을 때 뭐 말씀해 주셨던 총수 부재라든지 영업이익이 밀리는 이런 요인은 당분간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지금 힘을 굉장히 쏟는 중이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다수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의 의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자체는 저희 굉장히 좋게 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거기에 더해서 파운드리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전 세계 증시의 약간 조정기 지나고 나면은 뭐 다시 약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른 뭐 미국의 이제 잘 나가는 반도체 그리고 대만의 뭐 잘 나가는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저희는 뭐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가장 첫선에 꼽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날씨에 비유하자면 좀 흐린 날씨인데 주주인 우리들은 네, 마음이 맑습니다.